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매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개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개인 부동산 매매업에 맹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즉 비교과세 대상, 즉 중과 대상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라든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하고 계산하는 거하고 다를 필요가 없다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효과가 있다겠죠.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도 비교과세 대상에 해당되면은 실익이 없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돼 있는데 그 차선책이 이제 법인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왜 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내려고 하고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을 어떻게 설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법인격을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기소에 법인 등기부 등본 신청을 들어가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보시면 이제 상호가 기재가 되어 있고 본점 소재지 있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있고 밑에 목적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비슷하죠. 밑에 보시면은 업종이 부동산업,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라는 게 뭐냐? 법인은 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인자를 해서 사람입니다. 설립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을 부여를 받고, 그러면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네요.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사업을 개시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주주도 구성해야 되고 상호도 결정해야 되고 사업 목적도 정해야 되고 본점 소재지는 어디로 할 건지, 또 자본금은 얼마로 할 건지, 임직원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모든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은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던 아니면 셀프 내가 직접 등기소에 가던 셀프 등기를 해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법인 설립 등기 제반 서류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먼저 상호를 결정해야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법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상호가 동일 지역에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우리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접속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왼편 하단에 보면은 법인 상호 검색이라는 돋보기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면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쪽에 확인했었을 때 상호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호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점 소재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본점 소재지를 정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의 0.4%를 등록 면허세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의 20%를 또 지방교육세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는 이 등록 면허세가 3배 중과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다 들어가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의 일부 동, 그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하고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다음에 경기도는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등록 면허세, 자본금의 0.4%를 등록 면허세로 내는데 3배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0만 원을 갖고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시다. 만약 이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1,000만 원을 갖고 일반적인 경우,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 본점 소재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0.4%가 적용되겠죠. 그럼 1,000만 원에 0.4%면 한 4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특이하게도 등록면허세는 산출세, 즉 자본금 곱하기 0.4를 곱한 금액이 11만 2,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11만 2,500원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최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금액에다가 등록면허세 20%를 곱하면은 일반적인 경우,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을 때는 13만 5천 원의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소재를 둔다. 그러면 3배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40만 5천 원을 부과를 하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천 곱하기 0.4 하니까 20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에다 20%를 곱하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는 24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 있을 때는 24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는 3배 중과돼가지고 72만 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중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소재를 두는 게 유리하고, 이건 또한 취득세 중과 부분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취득세 중과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 설립 시 고려할 사항,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자금이죠. 예전에는 자본금 5천만 원이라는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폐지가 됐고, 뭐 100만 원 자본금 해도 상관이 없고 1,000만 원 해도 되고 1억짜리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우리가 입찰을 받거나 할 게 아니면 굳이 크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자본금을 또 적게 받으면은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높이 측정을 한다든지 그 반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했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금액이 1억 원인데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꼭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1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없는 자금들은 차입금으로 잡으면 되겠죠. 즉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금액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면 그 금액을 동일하게 대표이사한테 다시 주면 되겠죠. 실무적으로는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받고 빌려주고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설립 등기할 때 자본금에 대해서는 대표 발기인 개인 통장이 일단 자본금을 예치합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사업 목적입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은 자본금 밑에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업종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목적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업 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 제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고 임대만 들어갈 건데 왜 쓸데없이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만 임대업만 들어가 있다고 했었을 때 사업자 등록은 당장 나오겠는데 이 법인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목적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수정을 해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능은 한데 수정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단 세팅할 때 향후에 법인이 진행할 사업 내용까지 모두 반영해 놓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인적사항, 법인 회사를 인적 구성, 법인 회사의 인적 구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주라는 구성이고 두 번째는 임직원이라는 구성입니다. 주주는 뭐죠? 법인의 자본금을 불입한 사람, 그 법인의 주주라고 하죠. 투자자들. 이 주주는 법인의 자본금을 불입을 하고 그 반대 대가로 배당금이라는 걸 취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있죠. 그에 반해서 임직원은 뭐죠?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세팅이 됐으면 그 법인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임직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임직원들은 법인한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은 없겠죠. 하지만 임직원이면서 주주일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주주이면서 임직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주주일 때는 배당으로 받고 임직원일 때 급여로 받고, 즉 급여도 받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불입한 자금, 노동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고 있다. 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최근 1인 법인에 대해서 뭐 말도 많고 말이 이렇게 많은데 1인 주주라는 게 1인 법인이라는 게 내가 혼자 주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점은 뭐가 있죠? 내가 회사의 주인이고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다 한다는 면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의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러면 아까 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본금을 불입한 대가로 배당금을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배당을 할 때 금융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거죠.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보면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15.4%를 적용받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 즉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가 되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면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 원을 그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주주가 한 명일 때는 1억 원이 전부 다 1인 주주한테 귀속되겠죠.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15.4%를 적용받지만 2천이 초과되는 8천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소득하고 합산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주가 5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개인당 얼마씩 떨어지죠? 2천씩 떨어지죠. 그러면은 2천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주주가 1인일 경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배당을 안 할 거라고는 상관은 없겠지만 배당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주주 구성을 넓게 하는 게 낫죠. 대신에 주주가 많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주주가 많으면 회사의 의사결정권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법인이 가족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족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의사결정권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경우, 즉 제3자가 들어오지 않고 가족법인으로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주주로 구성될 경우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주주를 좀 분배시켜 놓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임직원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이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이면서 임직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현재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 선임이 불필요하고 이 임직원은 급여를 통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듯이 사업자 등록증 안에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을 법인으로 낼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합니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됩니다. 아까 개인에서는 어떻게 된다겠죠? 업무 총괄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하고는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의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그러면 대표자 집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표이사하고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 있죠.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한테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고 그 써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야만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대표이사 내 건데 법인도 내 거고 집도 내 건데 무슨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법인하고 나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법인 정관, 법인 도장. 여기까지는 우리가 법무사한테 아니면 셀프 등기할 때 이미 다 세팅된 구비 서류거든요. 여기에다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가면 된다. 사업자 등록은 우리가 통상 신청을 하면은 3일 내로 보통 나오는 게 통상적이고 이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은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법인 통장하고 법인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발급받은 법인 통장과 카드를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인 설립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한번 볼까요? 1번은 인적사항입니다. 그냥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이 법인 현황이죠. 보시면 법인 등록번호,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우리가 세팅한 자본금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 연도는 우리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은 법인 설립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날짜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국법인이고 지점이 있으면 여, 지점이 없으면 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사업장 현황이 나왔습니다. 주업태가 여기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업태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부동산 매매업이 주 업종이면은 앞에다 부동산 매매 해가지고 부업종 코드를 기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사업 개시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 등본상 법인 설립 날짜가 나올 겁니다. 그 날짜를 기재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만약 대표이사 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표이사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사무실을 구비를 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가 나 있죠. 부동산 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즉 여로 표시해야 됩니다. 왜? 상가나 건물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주택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주택은 면세 아닙니까? 그럼 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각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겸업자일 때는 과세사업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은 보통 3일 정도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발급을 해줄 거고, 당일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왜 부동산 매매업으로 많이 가는지, 그리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설립 등기 서류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보시고, 아까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법무사들한테 비용을 주고 맡겨서 하는 경우도 괜찮지만, 본인이 전반적인 절차를 한번 알고 싶으시면은 셀프 등기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즘 친절하게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추천해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